길자매님 질문,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질문이어서 요거는 여기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중개사관원에서 제일 필요한 얘기인데 이런 질문 들어왔죠. 아파트 및 기타 오피스텔, 지식산업단지 등 사업을 진행하던 물건을 인수받은 중개를 할 경우에 주의점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층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도록 해주세요. 요즘 부쩍 사업 부지 양도 양수에 관한 의뢰가 있어 처음 하는 일이라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토끼 사냥을 많이 해보고 노루 사냥 많이 해본 사람이 산속에 겨울에 범이 나타나고 해서 범 사냥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사냥을 잘하면 범 가지고 그렇고 돈을 얻지만 못하면 범한테 물려가 잡혀 죽어요. 딱 표현이 맞습니다. 매도 의뢰 사업부지, 아파트 부지, 도시개발 사업 진행 중인 아파트 부지, 공업적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부지를 중개할 때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양도 양수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 체크해야 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하려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지 토지 목록 중요하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사 미체결 토지, 당해 사업권 시행사, 사업 양도 요구 금액, 사업 허가 진행 절도 시청 문의, 계약 진행 절차 계약 체결, 잔금 시 건축주 명의 변경 완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실수하지 않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평택 길자매님 답변은 드리겠지만 평택 길자매님 반드시 다음법 공법 경매사관학교 3기 모집할 때는 꼭 와서 등록을 해주세요. 굉장히 인적 재원이 수준 있는 질문과 굉장히 뭡니까 파워풀하게 중개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A가 땅을 파는데 개업공유사 갑인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 B에게 중개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토지 건물만이 매매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 부지란 얘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 부지가 돼 있을 때 이런 거 중개할 때 어떻게 중개해야 되느냐 이거 질문한 거거든요. 요거는 공법경매사관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법중개사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제가 언제고 한번은 그거 다뤄보고 싶었고, 제가 지금 디벨로퍼 과정, 공공기여도 과정이라고 해서 기획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세상에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넘어갔고 2021년도에 제가 별도로 이 과정을 만들어서 내놓을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있어도 못 듣고 돈 없어도 못 들어요. 검증된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해서 제한된 인원을 별도 강의를 할 건데 거기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에 맛배기 강의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주작업이 있어야 돼요. 완판지로 딱 땅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지주작업은 어때요? 다수 토지가 매입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수 토지가 매입될 때 여기서 일단은 그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적용법규를 봐야 돼요. 그 법에서 민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100%를 인정해서 부지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 비율이 확보 후 민간에게는 수용권을 잘 안 줘요. 근데 만약에 일정 확보 후 잔여지에 대해서 수용권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야, 이 정도 했으면 너 그거 우리한테 팔아. 어떻게 해요? 매도 청구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택 길자매님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사건 부지를 여러분이 중개한다면 일단 여기에 대한 지주작업의 정도,
이게 완판지로 한 필지로 딱 한 명 소유권으로 끝난 거냐, 다수 토지가 여러 명에 대한 사람들한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이 조건을 보고 이 개발 사업에 관련 법규가 있다고요. 뭐냐? 도시개발법, 물류단지법 이런 것들이잖아. IT밸리 지식센터에 있는 것들 하면 그런 법들. 그러면 이런 법에 대해서 주택법이라면 주택법에 대한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 부지.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라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이고 도시개발 사업 부지는 뭡니까? 도시개발법이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도 3분의 2까지 매입하면 수용만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주택법은 80% 이상 돼 있다면 매도 청구가 있고. 그러면 요 일정 확보 후에 잔여지에 대해서 어떤 법규가 돼 있고 요거에 대한 조건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매입하다가 매입에 딱 벽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법에 잔여지에 대한 알박이 퇴치법을 줬지만 알박이 퇴치법을 딱 하려고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다 해냈는데 우리가 더 사온 사업이 있어. 이거 던지잖아요. 그 모르고 산 사람은 엄청난 돈 깨질 수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아요. 왜? 여기 사는 사람들도 이 정도 사는 사람이라면 보통 선수들이 아닌데 알아보니까 야, 저거는 안 되는 부지다. 그러면 안 되면 뭐 안 됐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100명 중에 최고로 VIP를 모셔야 되는 의뢰인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디서 강의를 했었냐면 저쪽에 수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이 재수를 했어요. 첫 해는 제가 그분의 존재감도 못 느꼈고 나도 처음에 수도권에서 강의할 때여서 뭐 수강생 제대로 볼 시간도 없었고 근데 재수할 때는 이분에 대한 존재감을 느꼈어요.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1, 2차 동시에 하려다가 1차만 해서 중간에 없어서 못 봤는데 2차만 하니까 1차 합격하고 2차 할 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그때 공부할 때 눈빛은 어린 사슴의 슬픈 눈동자였습니다. 농담해도 막 얼굴 빨개지고 그랬는데 합격하고 한 2년 지나고 제가 강의하는데 왔어요. 그러더니 카운터에 얘기했대요. 어떤 분이 점심 산다고 했다고 예약을 걸어놔서 같이 식사하는데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눈빛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린 사슴의 슬픈 눈동자였는데 지금은 뱀눈이에요. 막 삭삭삭삭 돌아가요. 그리고 전화 오더니 그래 이렇게 한다니까 아 이거 25억에 내가 찍는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뭐야 어떤 놈이 숟가락 딴거 내 목 따버린다고 막 이런 소리도 해요. 밥 먹는데 체했어요 제가 청심환서 먹고. 그런데 그분도 그런 정도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파트 시행부지를 친용통해서 중개를 했다는 것 같아요. 우연히. 그리고 아파트 시행부지 중개했다는 게 소문나니까 건설업체들이 막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파트 시행부지 할 때 중요한 게 있대요. 건설업체들이 보통 선수가 아니래요. 근데 거기다 뭐 이상한 거 부여줘서 책 잡히면 그 소문 쫙 나면 아무도 안 온대요. 그 자기가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대도 않는 땅 잘못 보여주면 여러분은 정말 VIP 손님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정 확보, 잔여지에 대한 얘기가 가능한가 이걸 봐야 돼요. 인허가 받을 때 법률상 인허가 조건보다는 부지 확보에 대한 얘기, 이 조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챙겨야 돼요. 인허가 나는 거,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에서 수요자, 시행자로 지정받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인데 그 땅에 대한 어때요? 완결판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들이 해보려고 호랑이 잡으려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호랑이 못 잡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호랑이니까 네가 잡아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사냥도구 다 있으니까 이거 줄게. 돈 줘. 다음 사람은 밀고 들어갔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지 확보 조건에 대한 얘기가 돼 있는가?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행부지 중개할 때는 첫 번째 부지 확보에 대한 얘기가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행자 여기 볼 필요는 없어. 얘들은 얘들 얘기고 부지 확보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 확보된 걸로 돼 있고 일부가 미확보됐다면 잔여지가 법률상 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조건 충족 안 됐냐 이거 봐야 돼요. 조건 충족돼 있고 그게 시간 문제다. 그럼 넘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얘들이 이런 경우 있죠. 시간 문제지만 당장 시간 속에서 버틸 돈이 없어 넘어갈 때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건 되게 싸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지가 확보됐다면 땅만 가져온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인허가 가능 여부를 봐야 되죠. 그런데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얘기는 인허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만약에 인허가가 이런 얘기 하죠. 오케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아직은 어떻게요? 노가 아니 노 됐다면 이거는 중개하면 안 되죠. 노가 아니라 아직은 인허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요? 신청 전이 있다는 얘기죠.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신청 전에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저는 저한테 배운 공법중개사관원 1, 2, 3, 4, 5, 6기 중에서 아파트도 시행하는 사람, 아파트 부지를 중개하는 사람, 저처럼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어떻게 지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오길 바라요. 그런 거는 쌓을 필요가 없다고요. 퍼낼 우물물이 적으면 싸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물이 많을 때는 악어랑 하마가 안 싸운대요. 근데 건조기가에서 막 연못에 물이 줄으면 먹을 물이 적잖아요. 그러면 다른 초식동물이나 사자들도 물 가서 먹을 때 조심스러워요. 악어가 나서 달려들면 빨려 들어가니까. 근데 그 내부에 있는 하마랑 악어도 싸워요.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럼 여러분 이런 데 중개시장 뭐 아파트 하나 중개하려면 막 싸우잖아요. 중개 오래 하면 싸움딱 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 8개가 있고 매물이 하나 나왔다. 손님 하나 나타나면 8집이 다 그냥 문 앞에서 사전원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막 팔뚝 굵고 막 이런 아줌마들 있죠. 저거 내 손님 물고 가네. 우리 집에서 보관 물건 또 제가 가서 보내. 저 집에서 계약서 쓰네. 그럼 막 계약서 쓸 때 문 빵 열고 막 너 일로 와. 왜 계약서 써? 막 머리. 그러니까 이런 데서 중개업 잘하려면 이런 공부할 게 아니라 운동해야 돼요. 팔뚝이 막 이렇게 해서 허벅지만큼 두꺼워갖고 저 여자 물건 건드리면 머리 껍데기 다 벗겨져. 이 소문 나면 그 집은 중개업에서 살아남아요. 그 악어랑 하마가 먹을 물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런 쪽은 물이 풍성하게 넘쳐나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쪽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득을 보는데 실제로 부지확보 다음에 두 번째는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게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떨어졌다면 이 부지는 진짜 문제 없죠. 근데 신청 전이라면 이거는 주의할 게 있다고요. 꼭 뭐냐면 어때요? 최종 신청이 됐느냐, 최종 허가이냐, 아니면 단계적 허가이냐,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인허가 난 서류 하나만 보여주면 인허가 났대 이 얘기를 해버려요. 건축허가 났대, 개발허가 났대, 이거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났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택법 사업계획이 났느냐, 최종적 인허가가 다 났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지구 단위만 됐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계적 허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평면적 인허가, 입체적 인허가, 볼륨감 있게 좀 키워서 개발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위반 결정, 건축 허가, 주택범의 사업계획 승인, 공장을 잔 주택단지, 공장단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물류단지, 물류단지 조성법이나 공장 설립 승인법에 대한 산업입지, 준산업단지 이런 얘기 등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났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꼭 뭐냐 단계적으로 10개가 지나가서 인허가가 최종 나는데 한 5개 정도 난 걸 딱 보여주고 던져요. 나머지 한 2개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얘들이 앞에다 진 5개 갖고 딱 던지니까 이걸 갖고 중개를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뒤에 거에서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약하고 샀어도 문제될 수 있지만 업자들이 벌써 딱 보면 이거 인허가 났대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인허가가 예비 인허가만 난 거예요. 그걸 갖고 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VIP 고객을 딱 100년 손님이에요. 정말 저는 디벨로퍼들은 100년 손님이에요. 중개업소에서 함부로 안 해요. 그런 손님들을 데려다가 엄한 소리 퍽퍽하면 망신 개망신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에서 또다시 보는 건 개발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나오면 이런 시행자가 금융을 짜요. 내가 이 전체 자금이 없으니까 금융을 짜는 거고, 금융을 짜게 된다면 다시 여기에 다시 시공자가 들어와요. 얘들이 이제 입보, 내가 이거 책임지고 하겠다 보증을 세워요. 그러면 이렇게 금융과 시공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얘들이 돈을 끌어당겨서 사업하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신탁회사에다 신탁 등기로 맡기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분양이 되게 되면 여기서 분양된 수분양자들이 나오는 거죠. 원래 디벨로퍼가 끝까지 가려면 여기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런 금융이 짜지고 인허가가 됐느냐, 최종허가 나고 금융까지 짜졌느냐,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보면 돼요. 부지 확보가 됐고 인허가가 떨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여기 금융과 신탁회사는 딱 짜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영역이 아니라 걔네들은 더 고수예요. 그럼 그네들이 이걸 딱 짜고 이 사업 가겠다 안 가겠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못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이건 업체들도 자기들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게요, 시행자들은 무조건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뭐 두 쪽만 갖고 부지만 하면 계약금 10% 해놓고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짜가지고 금융 짜고 신탁회사 붙여서 막 무조건 밀어넣는데, 딱 밀어넣으면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금융과 신탁회사에서 딱 선수들이거든요. 쫙 분석해보면 이건 사업성 안 나와요. 그럼 안 합니다. 그럴 때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지가 만들어지고 단계적인 허가까지 다 최종 허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럴 때 금융과 신탁이 안 짜고 나온 것들은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금융이나 신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거기 인허가 났지만 야, 오산 저 끝에다가 오피스를 지금 누가 해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건축허가 다 받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과 신탁회사까지 짜진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사이클에서 사건 매매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시행자 쪽에서 분명히 나 얼마 달라 이런 인허가권에 피를 붙이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 수지 분석을 해보고 맞춰야 되는데, 이럴 때는 중개할 때 여러분이 이쪽에 비에다 중개를 해도 비가 나와서 걔들 피 붙은 걸 보는 거 전체적으로 가도 된다 안 된다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질문에 평택 길잡이님에 대한 인허가 받은 사건에 대한 얘기 중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건이 낀 부동산 중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요 정도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공법중개 사관학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수업은 진행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